일단 1주차, 2주차, 3주차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수업의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.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었고 두 번째는 실전 투자였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1주차, 2주차 때 설명을 드렸는데 2주차 때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왜 내 집 마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고 재건축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멘붕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, 사실 이제 그 내 집 마련 중에 구축을 활용하는 게 하나의 큰 전략인데 그 부분을 배제를 해놓고 내 집 마련을 골라라고 하면 사실상 너무 고를 게 없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축 위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걔부터 달려가기 때문에 걔들이 다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그 물음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제 구축에 대해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어려워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돈을 많이 주고 충분히 올라갔던 그 가격을 다 따라가면서 신축을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자 관점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남는 게 없는 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잘 모르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2주차 때 그런 그 스펙트럼 넓혀드린 거거든요. 그런 관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주차 때 시선을 이제 대중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관점만 매몰되어 있으면 내 집 마련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어요. 내 집 마련이라는 게. 어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내가 집 한 채 사가지고 평생 그걸로 울고 먹고 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없단 말이죠.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안 오시죠, 기본적으로. 네. 올 이유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내 집 마련 자체가 이제 오해가 뭐냐면 한 번 하고 이제 좀 속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일단 사는 순간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부터 내가 왜 이걸 샀지 저걸 안 샀고 그때부터 계속 계약하는 순간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걸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그 그럼 결국 뭐냐면 샀다 팔았다의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. 그 주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샀다가 팔았다 할 때, 팔 때가 중요한데, 대부분 팔기 전에 일로 오는 게 아니라, 사기 전에 여기 온다고, 강의를 듣고. 그 팔 때는 어떻게 되냐면, 문제가 생겨가지고, 발을 동동 구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팔 때 잘 팔기 위해서, 사기 전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게, 여러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, 여러분 본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, 대중의 관점에서, 다수의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 1주차 수업이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살 때 이제 고민하는 게 너무 길어지면 이런 게 문제가 생기죠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내 집 마련 한 번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가지고 막 그 비싼 거니까 고민하는 건 좋다 이거야. 좋은데 이걸 가지고 막 몇 달씩 이거를 끙끙 앓으면서 이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고민하는 것보다 결국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 스텝은 다음 스텝에 맡겨야 되는 거야. 이거 하나로 그냥 평생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영원히 선택을 못 해요. 그래서 A든 B든 간에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기에 내가 이거를 됐을 때 그때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내가 내 집 마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처음에 커튼 점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구조적으로. 사고 나야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. 부동산 거래는 그렇다는 거예요. 네. 일단 계약서를 써야 그 다음 계약서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상 중학생한테 대학생의 어떤 퍼포먼스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. 그걸 꼭 인정을 하셔야 돼요. 네.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. 입지가 크게 빨리 바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했냐 안 했냐로 그거를 빨리 그 미래를 그냥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거냐 저거냐를 계속 고민하는 게 그렇게까지 첫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입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1주차 내용인 거예요. 네. 2주차 내용 때는 이제 어차피 내 집 마련의 연장선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공교롭게도 정책이 나와가지고 과거랑 내 집 마련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네. 과거에는
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대충 집을 사도 상관이 없었어. 왜냐하면 내 집을 누군가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집에 주택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고, 내가 못난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매수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장 환경이 좋았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 채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진 거예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의 포지션을 이제 따져보는 거지. 내가 지금 무주택이다, 혹은 집을 팔았다, 이 상황과 그다음 집이 한 채 있거나 두 채 있는 상황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게, 현격하게 다르다는 거지. 그래서 전자의 경우가 지금 좀 문제인 거예요. 왜냐,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, 그게 좀 문제인 거고,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. 예. 그 다양한 대안 중에 뭐 개발성 있는 상품도 있고 구축 상품도 있는데, 이왕 그 구축 상품을 살 것 같으면 나중에 개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해놓으면 충분히 그 혜택을 볼 수 있다.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.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. 무주택, 집을 팔았어, 빨리 선택을 해야 돼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냐면,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아주 길게 늘려서 이 부동산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1년, 2년, 3년 안에 내가 사고 나서 뭐 조정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감내해야 돼요. 한 채를 좋은 거 사야 되시는 분들은. 그렇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좀 더 돈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중심지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2주차고,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은 뭐냐면 실전 투자랑 내 집 마련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왜 난 내 집 마련하는데 너는 실전 투자 얘기를 하냐. 근데 사실 이 투자와 내 집 마련 자체가 끝 차이, 한 끗 차이. 그 차이가 무언지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, 그게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이에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, 주기에 맞게 그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상급지로 가야 되는 게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. 한 번 사가지고 바로 상급지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그 과정 중에 이제 내가 실거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적인 성격의 물건을 또 추가로 매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내가 내 소득만으로 가만히 이자 갚으면서, 원리금 갚으면서 내 소득 모아가지고 이게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갈아타기는 다 솔직히 개구라고,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디 뭐 여기서 저기로 갈아탔습니다, 여기서 저기로 갈아탔습니다, 이거는 그분이 대출을 평소에 안 받아서 그냥 그 융자를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융자를 많이 쓴 거예요. 그러면 융자가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?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대출 갚았거나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했거나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,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 뭐 6억짜리 아파트 4억 대출이 있는데 8억으로 올랐다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냐?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. 예.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그래서 제가 이각 때 말씀드렸잖아요.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. 그럼 다 끝나는데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죠. 뭔가 답답하니까. 그러면 부동산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? 그게 그러면 투자라는 거를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2강과 3강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집에 한 채 있는데 두 채로 갈 때 그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, 두 채로 갈 때 얼마큼 리스크가 커지는지, 두 채로 갈 때 이 두 채의 성격을 뭘로 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실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,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기에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투자를 논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, 투자 환경은 정말 좋아요. 역대급으로 좋아, 투자 환경은.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투자 환경이 좋은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투자가 무언지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, 아, 그러면 내가 원래는 투자라는 거 리스크가 따라오는데 이거를 내가 좀 활용해가지고 무언가 실거주와 투자를 합쳐가지고 나중에 상급지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겠는데,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이제 수업을 끝내는 거예요. 네.